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두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지도자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운명 앞에 섭니다. 바로 참혹한 전쟁으로 희생된 병사들을 기리는 장례식에서 연설을 해야 했던 거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심장,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곳에서는 말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왕처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해야만 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 연설이 탄생한 겁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던 페리클레스,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스파르타와의 길고 긴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그는 처음으로 전사한 병사들의 장례식에서 시민들 앞에 섭니다. 그의 어깨에는 슬픔에 잠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싸움의 의미를, 이 희생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려 2000년 후 분열된 미국을 이끌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역시 똑같은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게티즈버그에서 그는 수많은 전사자들을 기리면서 동시에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대를 초월한 이 두 연설이 마치 서로 짠 것처럼 똑같은 전략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무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먼저 몸을 한껏 낮춥니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말이 오히려 이 용감한 분들의 명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링컨 역시 우리는 이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용감한 분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전부입니다. 라고 먼저 겸허히 인정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연설가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연설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대담하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슬픔을 넘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의 이상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게 만드는가? 정말 크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두 지도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자신들이 이끄는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제시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향해 우리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본복이 되며 우리는 민주주의라 불립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웁니다. 반면에 링컨은 미국을 자유 속에서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실험인지를 강조하죠. 이 두 비전의 심장에는 공화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부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위대한 원칙인 거죠. 페리클레스가 그리는 아테네는 정말 활기 넘치는 곳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있고 계급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사회.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는 게 바로 이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정도면 목숨 바칠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링컨은요, 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아마 정치 역사상 가장 유명할 그리고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민주주의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위대한 나라라는 게 그냥 멋진 이상만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나라는 한 명의 개인이 이 거대한 국가적 비전이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는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죠.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민의 가장 큰 명예는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이 생각. 이게 나중에 서구 문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가를 위한 헌신, 특히 군 복무가 최고의 명예이자 공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이 고대의 생각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요. 괜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군 복무 경력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연설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멋진 말들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열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줬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이게 몇 분짜리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단 5분입니다. 5분.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한 그 짧은 연설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속에서 찢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페리클레스의 아이디어가 링컨을 통해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다른 나라의 본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 인류를 위한 사명으로 그 위상을 끌어올린 거죠. 링컨은 연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게 단순히 미국인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만약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패한다면 그건 인류 전체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미국을 전 세계를 위한 자유의 횃불로 다시 세운 순간이었죠. 결국 이 두 연설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국가를 세울 때 과연 칼과 연설 중에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물론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결정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전쟁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말에 있다는 것. 바로 이걸 페리클레스와 링컨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